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예, 요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역 청년이 겪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원래 저는 서울서 나고 자라고 군 생활도 수도권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조선소에 가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조선소에서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로 오게 돼서 그게 이제 17년인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조선소 근무를 하고 그 뒤부터 이제 학생들을 제가 마산에서 이제 계속 만나고 있고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청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묻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이 어떤 고정된 위치나 역량이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면 안 되고 이들을 둘러싼 상황이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당연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죠. 지역의 노동시장이 세대, 그다음에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다음에 노동의 양식, 방식, 그다음에 젠더의 이슈 모두가 굉장히 집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자체는 여기 지금 뭐 요즘에 전환이라는 얘기가 뭐 혹은 제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산업이 바뀌어야 한다. 뭐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란 얘기가 뭐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원하청 간의 임금의 격차가 크다. 혹은 이제 지역은 자력 갱생이 불가능하니 도시들을 광역을 엮어서 메가시티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외따로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사실은 구체적인 이 지역 청년들이 먹고 사는 경험, 이 경험과 사실은 연결돼 있는 이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찾는 청년, 공장을 떠나는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마산에 있잖아요. 마산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공장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근데 공장에서 알바는 많이 하는데 절대로 제조업체를 가진 않아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역의 노동의 사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학년 때 1학기 마치고 여름에 가보고 2학기 마치고 겨울에 가보고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가기 전까지 해보고 제대해서 또 이제 공장 가서 알바해보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숙련 노동자입니다. 4년을 이렇게 방학을 보내고 나면 근데 계속 청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린 자동화를 한다. 청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쓴다. 청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자동화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상흔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경험에서 느끼게 되는 이 차별의 경험, 그다음에 우리를 충분히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경험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친구들을 이제 제조업체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체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구인 구직 관점에서 보면 구인난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처우를 해주겠다고 매번 다짐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경험들의 누적으로 이제 지역 청년들이 제조업을 떠나서 어떻게든 가능하면 떠야겠다라는 결정을 남학생들이 역설적으로 이 제조업체를 경험하면서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일자리가 많죠. 근데 대부분 생산직이고 대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관리직 일자리가 부족한데요. 대졸로 뽑잖아요. 근데 제조업체들이 내가 대졸 관리직이었나 생산직이었나 헷갈리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퍼레이팅 이런 거를 이제 또 관리직들이 하게 되면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 속에서 청년들이 지역의 주력 산업과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고 공과대학을 나온다고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황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뭘 할까요?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동남권의 여성의 일자리는 주로 단기직, 비정규직, 계약직인 거죠. 지방의 정규직 일자리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교사, 공기업,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긴 해요. 은행,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이런 곳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자리가 다수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리어 패스 자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성립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사실은 지역의 여성을 볼 때는 사실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자리 사업 굉장히 많이 해요. 여성 일자리 사업 지자체들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이 문제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제 과제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시키고 경력 단절 한 여성들을 집어넣지만 사실은 이 대학을 졸업한 이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공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계인 거죠. 그래서 커리어 관점에서 보면 지방에 산다는 것이 경력 단절이거나 혹은 경력 봉쇄인 거죠. 여성들 관점에서. 그래서 여성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세 가지를 하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입니다. 문화가 네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할 거고 사실은 제도도 많이 바꿔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게 수량적인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요약하자면 경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방소멸이란 말 저는 한국에서는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지방소멸이란 말이 마스다 보고서라는 보고서에 나왔던 표현인데 일본은 진짜로 그냥 완만하게 같이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그냥 잘 안 태어나고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이를 잘 안 낳고 딩크족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늙는다. 뭐 이런 거라면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성들이 떠나는 거예요. 지방을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건 청년 유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멸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해결책이 안 나와요. 정확한 정교한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시적으로는 알바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문제와 우리 사회가 겪게 되는 지역이 굉장히 수축된다, 인구가 유출된다라는 문제가 이러한 이제 문제들과 얽혀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